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호텔녀가 겪은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시원해지실 거예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이곳에서 일하는 서준은 28살의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서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내 수진과 장모 은숙이었죠. 서준이 처음 수진을 만난 건 대학교 도서관에서였습니다. 장학금으로 겨우 학비를 내며 공부하던 서준에게 수진은 따뜻한 햇살 같은 존재였어요. 수진의 어머니, 은숙 역시 서준을 친아들처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준아, 고생 많았구나.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은숙이 서준에게 건넨 첫마디였습니다. 평생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란 서준은 그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은숙은 시장 한편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고된 생활이었지만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서준은 결혼 후에도 매주 장모를 찾아가 안부를 물었고 은숙 역시 서준이 올 때마다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뭔 소리야. 내 아들 먹는 건데 뭐가 신경 써? 은숙은 진심으로 서준을 아들로 여겼습니다. 서준 역시 친어머니보다 더 은숙을 따랐어요. 둘 사이에는 혈연을 뛰어넘는 진짜 모자의 정이 흘렀습니다. 서준의 직장인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화려한 로비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까다로운 VIP 손님들로 유명한 곳이었죠. 서준은 이곳에서 컨시어지로 일했습니다. 손님들의 요청사항을 처리하고 예약을 관리하고 때로는 무리한 요구까지도 웃으며 들어주는 것이 그의 업무였어요. 하지만 서준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에게는 이 일자리가 소중했고 무엇보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수진이 임신 중이라 일을 쉬고 있었고 은숙의 백반집도 요즘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7시 서준은 누구보다 먼저 호텔에 출근했습니다. 로비를 정리하고 하루 일정을 점검하고 동료들보다 1시간 일찍 업무를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서준은 묵묵히 견뎠습니다. 서준 씨는 정말 성실해요. 신입 직원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서준은 후배들에게도 친절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서준의 성실함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배인 민석이었죠. 민석은 서준보다 1살 어렸지만 아버지의 인맥으로 일찍 승진한 케이스였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 연수까지 다녀온 화려한 스펙을 자랑했지만 정작 현장 경험은 부족했어요. 그런 민석에게 서준의 성실함과 실력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 친구,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민석은 동료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준이 열심히 일할수록 자신이 상대적으로 게으르게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서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수진이 배를 만지며 기다리고 있었고 주말이면 은숙이 정성껏 만든 음식을 함께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거든요. 그 시간들이 서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준의 하루는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VIP 손님들을 상대할 때면 더욱 그랬어요.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VIP 손님들은 대부분 재벌 총수나 유명 연예인,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기분을 맞추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야, 서준아. 어느 날 오후 민석이 서준을 불렀습니다. 네, 지배인님. 오늘 최 회장님이 오신다. 실수하지 말고 잘 모셔드려. 최 회장이라고 하면 건설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성격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서준은 긴장한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후 3시 최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금시계를 찬 그의 모습에서는 권위가 물씬 풍겼어요. 하지만 첫 대면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뭐야? 이게 VIP 대접이야? 내가 도착했는데 왜 아무도 마중 안 나왔어? 실제로는 서준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최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너 몇 년 차야? 말투부터 마음에 안 드네. 서준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VIP 손님이니까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 회장의 갑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룸서비스가 3분 늦었다고 화를 냈고
수건이 마음에 안 든다며 5번이나 교체를 요구했어요. 심지어는 서준의 걸음걸이가 시끄럽다며 구두를 벗고 다니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로 VIP라고? 다른 호텔 알아봐야겠네. 최 회장이 중얼거릴 때마다 서준의 마음은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민석이었어요. 서준 씨, 뭐 하는 거예요? 손님이 불편하시잖아요. 민석은 최 회장 앞에서 서준을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마치 모든 책임이 서준에게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지배인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이게 최선이에요? 차라리 제가 직접 하는 게 낫겠네요. 서준은 억울했지만 말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직급이 낮은 자신이 지배인에게 반박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테니까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VIP 손님이 와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석은 항상 서준을 방패막이로 세웠고 문제가 생기면 서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서준 씨는 정말 답답해요. 융통성이 없다니까요. 동료들 앞에서 이런 말을 서슴지 않았던 민석. 서준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물으면 서준은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 별일 없었어.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상처가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때로는 화장실에서 혼자 한숨을 내쉬며 마음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은숙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모가 직장에서 힘든 일은 없지?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면 서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은숙은 서준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지만 서준이 숨기려고 하는 걸 억지로 파고들지는 않았어요. 대신 더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챙겨주었죠. 우리 준이가 고생이 많구나. 이거 먹고 기운내. 은숙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으며 서준은 잠깐이나마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도 잠깐, 다음 날이면 또다시 견뎌야 할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민석의 견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서준이 받아야 할 성과급을 다른 직원에게 돌리기도 했고 중요한 업무에서 서준을 배제시키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서준의 실수가 아닌 일까지도 서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서준 씨, 이번 달 평가 결과 좀 아쉽네요.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알려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글쎄요, 전반적으로 아쉬워요.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지적도 없이 막연한 평가만 내리는 민석. 서준은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묵묵히 일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상처가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3월 15일, 서준의 2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서준에게 수진이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야, 생일 축하해. 오늘 저녁에 특별한 선물 준비했어.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생각하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오후 2시쯤 프론트 데스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준 씨, 어머님이 오셨다고 하시는데요. 어머니요? 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은숙이 자신의 직장에 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급히 로비로 내려가 보니 과연 은숙이 서 있었어요. 은숙은 평상시 백반집에서 입던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낡은 가디건에 편한 바지, 그리고 직접 만든 듯한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준아, 내 생일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니?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 다 만들어 왔어. 은숙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서준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분명했어요. 어머님, 고마워요. 하지만 여기서는 좀... 서준은 당황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로비와 은숙의 소박한 차림새가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주변에서 투숙객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뭘 그러니, 내가 내 직장 구경도 못해? 은숙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지만 서준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분이 서준 씨 어머니야? 옷차림 좀 봐. 여기 호텔급과 안 맞는데? 서준 씨도 좀 그렇네. 미리 말이라도 하지. 서준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은숙에게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어머님, 제 사무실로 가요. 아니야, 여기가 얼마나 예쁘니. 잠깐만 구경하자. 은숙은 호텔 로비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곳곳에 장식된 예술품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준이가 이런 멋진 곳에서 일하는구나. 자랑스러워. 은숙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서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화려한 호텔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은숙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민석이 나타났습니다. 서준 씨, 업무 중에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잠깐 오셔서. 어머님이요? 민석은 은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은숙의 소박한 차림새를 보고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는 VIP들이 오시는 곳인데 아무나 들어오시면 곤란하죠. 지배인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서준이 황급히 말했지만 민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준 씨, 사적인 일로 업무에 지장 주면 안 되죠. 빨리 정리하세요. 은숙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들같이 여기는 서준이 직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준아, 괜찮니?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서준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은숙의 눈에는 서준의 억지 미소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럼 나 그만 가야겠구나. 이거 받아라. 은숙은 보따리를 서준에게 건네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너는 일하고. 은숙은 서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감정을 서준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은숙이 떠난 후 서준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고 민석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서준을 압박했어요. 서준 씨,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죠? 네, 죄송합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터에서 가족 때문에 주눅 들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이틀 후 서준에게 실연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분주한 하루였어요. VIP 투숙객이 여러 명 겹쳐서 모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오후 4시쯤 로비에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은숙이 온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어요? 준아, 너 어제 반찬 다 떨어져 간다고 했잖니. 더 만들어 왔어. 은숙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준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긴 미소였어요. 어머님, 지금은 좀 바빠서. 서준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로비 한편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게 뭐야? 목소리의 주인은 박 회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몇 달 전 토지 투기로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였죠. 돈은 많지만 교양이나 예의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박 회장은 양복 소매에 와인이 묻었다며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술을 마시다가 흘린 것이었는데 마치 직원이 쏟은 것처럼 우기고 있었어요. 누가 내 옷에 와인을 쏟았어.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서준은 급히 그쪽으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너가 뭐야? 책임자 불러. 제가 컨시어지 서준입니다. 어떤 일인지 설명해 주시면. 설명은 무슨,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박 회장의 말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주목했습니다. 은숙도 멀리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준은 당황했습니다. 고객의 실수인 것이 분명한데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고객님, 일단 세탁 비용을 확인해서. 세탁비, 이건 맞춤복이야. 배상해. 박 회장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민석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민석은 박 회장에게는 극도로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직원이 내 옷에 와인을 쏟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관리했습니다. 민석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박 회장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서준 씨, 당장 사과드려. 하지만 지배인님, 제가 와인을 쏟은 게 아니라. 뭐라고? 지금 변명하는 거야? 박 회장이 화를 내자 민석은 더욱 서준을 몰아세웠습니다. 서준 씨, 무릎 꿇고 사과해. 그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은숙도 멀리서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서준은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지배인님, 정말로. 빨리 하라고. 민석의 호통에 서준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팔짱을 끼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서준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은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친아들처럼 여기는 서준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서준이 잘못한 것도 없다는 걸 은숙이 다 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아직 배울 게 많구만. 박 회장은 만족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당했던 수모가 떠올랐어요. 똑같은 일이 서준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요. 서준이 일어서려는데 박 회장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잠깐, 그걸로 끝이야.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해.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잖아. 다시 해. 서준은 더 큰 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거 청소하고 가. 내가 흘린 와인. 박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와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정리하라는 눈짓만 보냈습니다. 서준은 무릎을 꿇은 채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숙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기운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은숙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주변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평소 인자하고 소박한 모습에서 보이지 않던 강렬한 기운이 흘러나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여전히 바닥을 닦고 있었고 박 회장은 우쭐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민석은 박 회장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숙만은 달랐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당했던 모든 굴욕이 한순간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일이 자신이 친아들처럼 여기는 서준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려는 신호였습니다. 그만해. 은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로비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뚫고 모든 사람의 귀에 전달되었어요. 박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저 아줌마는? 어머님. 서준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은숙의 표정을 본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준아, 일어나. 은숙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전혀 다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명령하는 것 같았어요. 어이,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박 회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은숙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당신이 뭔데 내 아들에게 무릎 꿇으라고 해. 아들. 웃기네.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박 회장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은숙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나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투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10분 안에 로비로 전부 집합시켜. 이 사진 전원.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았지만 은숙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전화를 끊는 은숙의 모습을 본 박 회장과 민석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어머님, 뭘 하시는 거예요?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당신, 내 아들한테 사과해. 뭐라고? 아줌마가 미쳤나? 박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눈빛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지배인님, 저 사람 뭔가요? 박 회장이 민석에게 물었지만 민석도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글쎄요, 서준 씨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로비 한편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나타난 것은 총지배인이었어요. 그 뒤로 이사진들이 줄지어 따라왔습니다. 모두 급하게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회장님. 총지배인이 은숙을 보자마자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 회장과 민석, 그리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회장님이라고? 서준이 가장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따르는 장모가 회장이라니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급하게 연락을 주셔서 괜찮다. 은숙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게 우리 호텔의 현실이구나. 회장님, 총지배인이 무슨 말인지 몰라 되물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도 직원이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곳. 이게 우리 호텔이야. 은숙의 말에 임원들이 모두 당황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려고 했지만 분위기가 너무 심각했어요. 박 회장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함부로 대한 사람이 이 호텔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말이에요. 잠깐, 이게 무슨... 당신... 은숙이 박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내 아들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다고? 아, 그게... 오해가...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해? 내가 다 봤는데 오해야? 은숙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당했던 모든 굴욕, 그리고 지금 서준이 당한 모욕까지 모든 감정이 폭발하려 하고 있었어요. 민석은 벌써 안색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로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긴장감이 흘렀고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총지배인이 급히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김 총지배인. 은숙이 총지배인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당신은 우리 호텔의 직원이 고객에게 무릎 꿇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럴 리가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났어. 은숙의 말에 총지배인이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민석은 이미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지배인 민석. 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명해봐. 왜 서준 대리가 무릎을 꿇고 있었지? 그게 고객분이 불만을 제기하셔서. 고객 불만이면 직원이 무릎 꿇어야 해. 은숙의 질문에 민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 회장이 끼어들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회장님이신 줄 알았다면. 당신은 내가 회장이 아니었다면 계속 그럴 생각이었다는 거지? 은숙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준아, 이리 와. 은숙이 서준을 불렀습니다. 서준은 아직도 상황을 정리하지 못한 채 은숙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님이 정말 회장님이세요? 응. 놀랐지? 은숙이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김 총지배인, 직원들 전부 모여라. 지금 당장. 네, 알겠습니다. 총지배인의 지시로 호텔의 모든 직원들이 로비로 모였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어요. 은숙이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호텔의 실소유주, 오은숙이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은숙의 존재를 몰랐거든요. 여러분이 일하는 이 호텔을 내가 30년 전에 인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숨어 지켜보기만 했지. 은숙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무릎 꿇는 걸 봤다. 여러분 중 누군가의 아들이, 누군가의 남편이 무릎 꿇고 빌고 있었어. 직원들이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나도 한때 이 호텔에서 일했다. 35년 전, 청소부로 말이야.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직원들은 뭔가 기억을 떠올리려 했어요. 그때 나는 매일 이 로비를 청소했다.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매일 모욕을 당했지. 은숙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 걸레 같다고, 냄새 난다고, 눈에 띄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상사들은 더했어. 민석이 점점 안색이 나빠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특히 당시 지배인이었던 민철수라는 사람. 그 사람은 나를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어.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철수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었거든요. 민석아. 은숙이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너 아버지가 민철수지? 네, 맞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구나. 3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네. 아버지는 나를 괴롭혔고, 아들은 내 아들을 괴롭히고.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인연에 놀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로 끝이다. 은숙이 박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
우리 호텔에는 다시 발도 들이지 마. 하지만은 없어. 내 호텔에서 내 직원을 괴롭히는 사람은 용납 안 해. 경비원들이 박 회장을 에스코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석. 네. 너도 오늘부로 해고야. 회장님, 제발은 내 아버지가 30년 전에 내게 했어야 할 말이야. 민석이 무너져 내렸지만 은숙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서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아, 일어나라. 이제 다시는 무릎 꿇지 마. 은숙의 손을 잡고 일어선 서준은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따뜻하게 돌봐주던 장모가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님, 정말로. 응, 준아.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은숙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숨기셨어요? 너희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거든. 은숙의 말에 서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이미 경비원들에 의해 호텔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 은숙이 다시 민석을 불렀습니다. 민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30년 전 내 아버지가 내게 어떻게 했는지 말해줄까? 아버지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그럼 말해주지. 은숙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23살 때였어. 갓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이 호텔에 취직했지. 둘 다 청소부였어. 직원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당시 막내 지배인이었어. 나보다 겨우 2살 많았는데도 온갖 갑질을 했지. 청소 다시 하라고 하루에 3번씩 시키고 일부러 바닥에 쓰레기 버리고 심지어는 은숙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거든요. 심지어는 내가 임신했을 때도 무거운 걸 들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아이를 잃었지.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준은 더욱 놀랐어요. 은숙에게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니. 어머님, 괜찮아, 준아. 오래된 일이야. 은숙이 서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 후로 나는 다짐했어. 언젠가는 반드시 이 호텔을 사겠다고. 그리고 직원들이 존중받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호텔을 사신 거군요. 총지배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응. 10년간 밤낮으로 일해서 돈을 모았어. 작은 식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업을 했지. 그리고 마침내 이 호텔을 인수할 수 있었어. 은숙의 이야기에 모든 직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숨어서 지켜보고 싶었어.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오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더라고. 은숙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서가, 내 아버지의 죄를 너에게 묻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너도 똑같이 했잖아. 민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준이를 괴롭히고 다른 직원들도 함부로 대했어. 내가 한 일들 다 알고 있어.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는 늦었어. 짐 싸서 나가. 민석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은숙이 총지배인에게 말했어요. 김 총지배인. 네, 회장님. 앞으로 우리 호텔에 철칙을 만들어. 직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그리고 직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고객은 즉시 퇴장시킨다. 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준이를 직원 인권 담당 특별이사로 임명해.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특히 서준이 가장 놀랐어요. 어머님, 그건 너만큼 직원들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이 호텔을 바꿔줘. 서준은 감격해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숙이 모든 직원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호텔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존중받는 곳이 될 겁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호텔은 정말로 달라졌어요.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고 직원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서준은 특별이사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었지만 여전히 겸손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고 다른 직원들을 챙겼습니다. 서준 이사님은 무슨 그냥 형이라고 해. 서준은 후배들에게도 변함없이 친근하게 대했어요. 그런 서준을 보며 은숙은 뿌듯해했습니다. 역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오늘은 서준의 진짜 생일 파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 소동으로 제대로 축하하지 못했거든요. 준아, 어디서 생일 파티할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할까요? 서준이 제안했지만 은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집에서 하자. 어머님 집에서요? 응. 내가 직접 만든 음식으로. 은숙의 제안에 서준과 수진이 웃었습니다. 역시 은숙다운 선택이었어요. 저녁 시간, 은숙의 작은 백반집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화려한 호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따뜻함으로 가득했어요. 자, 생일 축하해, 우리 준이. 은숙이 직접 만든 미역국과 서준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상에 올랐습니다. 호텔의 고급 요리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거지. 은숙이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응,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저한테 호텔 일을 그만두라고 안 하셨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거 아셨을 텐데. 은숙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너 스스로 이겨내길 바랐어. 그리고 내가 나서는 순간 우리 관계가 달라질까봐 두려웠거든. 어떻게 달라져요? 진짜 모자가 아니라 사장과 직원이 될까봐. 은숙의 솔직한 대답에 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은 영원히 제 어머니예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고마워, 준아. 수진도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백반집은 계속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이게 내 진짜 일이야. 호텔은 너희들이 맡아. 은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과 저는 다르니까요. 맞아. 너는 너만의 길을 가면 돼.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화려한 호텔보다 이 작은 공간이 훨씬 더 소중했어요. 참, 어머님. 서준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어요. 앞으로 호텔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주세요. 왜? 직원들이 놀라잖아요. 갑자기 회장님이 나타나면. 은숙이 크게 웃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가끔은 깜짝 방문할 거야. 혹시 또 이상한 일 벌어지는지 봐야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봐야지. 한 번 속으면 두 번 속을 수 있거든. 은숙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직장에서 주눅 들 필요도 없었고, 가족을 위해 무릎 꿇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은숙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호텔 회장이라는 신분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준은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어요.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동료가 있다면 즉시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은숙은 여전히 백반집에서 손님들을 맞았어요. 호텔 회장이라는 신분을 아는 사람은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은숙에게는 그게 더 편했거든요. 가끔 호텔을 깜짝 방문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서준이 직원들과 어울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지만 특별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돈이나 지위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라는 걸 모두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정말로 직원들이 존중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서준이 만든 새로운 시스템 덕분이었어요. 다른 호텔에서도 이 사례를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였습니다. 무릎 꿇던 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진짜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